지난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정우성 씨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한번 깜놀. 난리가 대박 났었죠. 깜놀이었죠, 진짜네. 그게 벌써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래요? 네, 문가비 씨가 지난해 3월에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고요. 네. 사진을 올리면서 아기 사진이 공개된 게 11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정우성이다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정우성 씨가 이담 아나운서에 좀 불만이 많은 거 째려보는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앞에. 그러니까요. 네. 저 열심히 전해드리고 있는데. 농담에 네. 그냥 그 사진 다 보여주세요. 네. 그 사진도 작품인데 보여주세요. 네, 정우성 씨가 네. 그리고선 청룡 영화상 시상식 자리에서 본인이 친아버지 맞다라고 공식 그랬죠, 인정을 네. 했잖아요. 책임지겠다라고 네.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우성 씨가 뭐 공식적인 활동은 거의 하질 그랬었죠, 않았습니다. 맞아요. 방송에 잘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오늘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정우성 씨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난리가 난 건데요. 어. 정우성 씨가 최근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지 9개월여 만인데요. 혼인신고를 통해서 부부가 됐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잠깐 보세요. 우리 여기서 이제 정리를 정확히 해야 돼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지금 혼동되실 거예요.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그 아들이 있다. 그 얘기가 나와서 발칵 뒤집혔는데 세상에 발칵 뒤집혔는데 지금 오늘 나온 소식이 혼인 신고를 했다. 네. 그러면 그 대상이 문가비 씨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에? 아이의 엄마인 문가비 씨와 혼인신고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럼요. 자, 오늘 제작진이요.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어허.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이제 기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허. 통화를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정우성 씨가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최초 보도한 기자의 이야기로 최근 오랜 기간 만난 연하의 일반인과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문가비 씨와 혼인신고한 거 아닙니다. 오랜 기간 정우성 씨가 만나온 연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 연하의 일반인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이 그동안 뭐 이렇게 사귀는 거를 비밀로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니면서 지인들과도 자주 만났고 실제로 그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직접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재 결과 아내가 된 여성은 40대라고 하고요. 또 이것까지 취재를 했어요. 갑자기 혼인신고했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임신을 한 거 아닐까라고도 했는데 임신은 아니라고까지 전해줬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연예계의 마당발 취재한 우리 또 나와 계신 우리 안진용 기자님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도 이 질세라 취재 또 많이 해오셨잖아요. 지금 뉴스파이터 위에서. 네, 그래서 저도 일단 소속사랑 통화를 했고요. 네. 먼저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어허. 일단 배우와 관련된 보도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자제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뉴스파이터도 시작할 때 지금 혼인 신고가 아니라 혼인 신고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왜냐면 정우성 씨가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난해와 이 대응 패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22일 날 문가비 씨가 맨 처음 등남 소식을 전했고요. 이틀 뒤에 정우성 씨가 아버지다란 보도가 나온 직후에 소속사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때도 사생활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맞다고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성 씨가 일주일 뒤에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 나와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어떠한 보도가 나왔을 때 정우성 씨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선 어떠한 보도가 나올 때도 굉장히 솔직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편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사생활 영역이라 답변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정확히 맞다 아니다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아니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면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그리고 지난번과는 뭔가 행태가 다른 걸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번에 유부남이 된 게 맞다. 혼인신고가 맞다는데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11월 달에 아들과 관련된 어떤 보도 때문에 이정우성 씨가 굉장히 곤혹스러웠고요. 이게 겹치다 보니까 혹시나 과도한 어떤 그런 관심이 집중된다면 일반인인 지금 혼신고를 한 아내가 혹시 다치게 될까 봐 하는 마음이 아닐까 해서 뉴스파이터가 이번 최초 보도한 마일데일리 기자한테 네. 그 상황도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역시 기자가 이렇게 전하는군요. 정우성 씨 무엇보다 아내에게 상처가 될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그런데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좋은 일과 힘든 일을 또 이렇게 함께 겪으면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동안 이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이 얘기를 듣고 그럼 대체 언제부터 연인 관계였어? 언제부터 사귀었던가? 이게 이런 궁금증이 꼬리에 물 거 아니에요. 사실 정우성 씨가 가장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사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문가비 씨와 이제 아이를 낳았죠. 근데 이 여성, 이번에 혼인신고란 여성과도 꽤 오랫동안 교제를 한 것으로 전해졌었죠. 그 당시 지난해 나왔던 보도를 보면은요. 그 시기, 문가비 씨와 만나는 시기엔 잠시 헤어져 있었던 시기였고 그때 문가비 씨랑 만났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 여성과는 이미 굉장히 깊은 관계였고 그렇게 만나지 않을 때 문가비 씨를 만난 후에 계속적으로 다시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런 입장이 전해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가비 씨 관련해서 어떤 그때 정우성 씨가 입장을 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질책은 내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 자, 이 부분을 왜 다시 되새기냐면은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입장을 낼 때도 문가비 씨와의 결혼, 혼인신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결과적으로 볼 땐 아빠로서의 역할은 다하겠지만 남편으로서 그리고 문가비 씨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발전적인 것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9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니까 대중들이 느낄 때는 이게 과연 맞는 행태인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왜 이 시점에 혼인신고를 했냐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일단 가장 쉽게 생각되는 게 혹시라도 임신 때문 아닐까 했는데 아까 앞서서 이제 박주희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임신은 저도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럼 결혼식 계획이 있는 것인가? 결혼식 계획도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 혼인신고일까 놓고 봤을 때 지난해 문가비 씨의 아들 출산 후에 여자친구 같은 경우도 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고 정우성 씨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볼 때 두 사람 사이에도 지난해 그 등남 소식이 적잖은 그 관계에 있어서 균열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우성 씨의 마음,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 있는 거는 혼인신고가 가장 유력한 답이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의 공식 입장이 제가 혼인신고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혼인신고했다는 설로 지금 저희가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만 그럼 보세요. 혼인신고했다는 게 맞다면 지금 그 일반인인 40대 여성분과 이제 부부 사이잖아요. 그러면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에 태어난 그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양육 그런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법적 책임은 이제 부부가 된 40대 일반 여성인도 똑같이 하겠다는 걸 동의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부부 사이에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만 따지면 사실상 이 정우성 씨가 작년 11월에 이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이 친자 확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혼외자에 대해서 친부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다라는 걸 인지를 한 거에 되는 거거든요. 인지를 하게 되면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한 양육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법적인 부분도 그렇게 되는데 네. 근데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일반인 여성이 이 부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어머니는 엄연히 문가비 씨이기 때문에 이 정우성 씨가 아버지로서 인지를 하고 친부로서 경제적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그 혼외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그 배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SNS, 그러니까 이 정우성 씨와의 태어난 혼외자, 그 아들 문제가 어느 정도 언론 보도 등이 약간 잠잠해진 이후에 사그라든 이후에 지난해 12월에 SNS에 이런 심경의 내용을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질문 드려볼게요. 뭐라고 올렸냐? 2024년 1월에 어느 날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과 단 한 차례도 대면한 적이 없다. 자, 다시 보세요. 이 SNS 내용은 2024년 12월에 올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2024년 12월에 올리는 시점에 그해 1월 어느 날 마지막 정우성 씨를 본 이후로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과 즉 정우성 씨와 단 한 차례도 대면한 적 없다. 그 사람에게 즉 정우성 씨한테 임신을 이유로 결혼이나 그 밖에 어떤 것도 요구한 적도 없다. 출산은 부모인 두 사람 모두의 선택이었다. 그럼 보세요. 고지고대로만 해석한다면 문맥을 박주민 변호사님 임신을 이유로 결혼이나 그 밖에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럼 그 밖에 어떤 걸 뭐가 포함될까요? 사실 이 문가비 씨가 쓴 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일단 2024년 1월 이후로 아이 아버지와 대면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이가 태어난 거는 지난해 3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부터 사실 이 글을 쓴 게 지난해 12월이니까 아이가 9개월 될 때까지 사실상 이 대면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우성 씨를 원망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 근데 문가비 씨가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는 출산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는 자기가 아이를 빌미로 결혼이라든지 이런 무리한 요구는 한 적 없다. 이거는 두 사람의 그냥 부모가 되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정우성 씨가 아이를 대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으로서 이 양육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아이를 반드시 키우는 게 만나서 서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명의 양육자를 지정하고 나머지 이 신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양육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정리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올린 SNS상의 내용을 기점으로 봤을 때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한 9개월 동안 안 만났다는 거 아니야.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물론 문가비 씨가 오지 말라고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럼 보세요. 지난해 12월 상에 지금 2025년 8월이니까 8개월 더 지났어. 그러면 17달 동안 만약에 한 번도 안 봤다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뭐 면접 교섭권인가 그런 거 없이 물론 이혼한 사안이 아니니까 아이를 보지도 않고 그냥 양육비만 꼬박꼬박 넣어주면 그냥 법적인 책임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핏줄인데 한번 보거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면접 교섭권은 이혼하지 않는 경우, 즉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출산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그래요? 이 면접 교섭권은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의무 행사는 아이가 실제로 원하지 않거나 반대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판결 과정에서도 판결문에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아마 양 당사자 간 합의가 굳이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정우성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문가비 씨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정우성 씨는 양육비를 지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 양육비는 전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합산소득과 나이를 감안해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네. 자산이 상당히 높은 부모에게는 이와 같이 산정된 양육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 아마 정우성 씨는 이와 같이 산정된 양육비보다는 높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네. 만약 정우성 씨가 실제로 혼인하였고 혼인한 아내와 사이에서 추후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아내, 아이 그리고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모두 상속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현행민법에 따라 상속분은 1.5대 1대 1로 나뉘게 됩니다.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입장을 지난번처럼 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이라 확인할 수 어렵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일단 왜 이 시점에 보도가 나왔을지를 놓고 볼 때 일부러 하반기에 방송 재개도, 활동 재개도 앞두고 있으니까는 한 번쯤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가려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우성 씨는 지난 7월 15일에도 문화평론가 이 함돈균 씨의 SNS 통해서 책을 듣고 미소 짓는 사진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중들에게 한번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앞서서 본인이 이런 지금 내용을 의도적으로 밝힐 생각이었다면 요거군요. 그렇습니다. 왼쪽 사진에. 굳이 저 사진을 올리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에 이같이 혼인신고 사실을 흘리는 이런 일을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본인의 입장을 먼저 냈을 텐데 소속사에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정우성 씨는 추가적인 입장을 낼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일단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정우성 씨는 하반기에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촬영한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있는데 이 작품이 하반기에 공개가 되거든요. 앞서 소속사는 사생활이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정우성 씨가 공식 석상에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기자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때 정우성 씨가 이건 사생활이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동어 반복을 한다면 앞서 청룡 영화상 시상식 때 본인이 했던 모습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모습이 되겠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정우성 씨가 지금 당장 침묵을 지키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공식 석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면 네. 결국은 등 떠밀리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네. 놓고 봤을 때 정우성 씨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